정말로 그런 노하우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이거 팔리는 전자책 이것도 광범위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네네. 일단은 내용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걸로 한번 이렇게 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세계관이 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템하고 트래픽.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글천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단순함의 기술 저자이자 그리고 이제 글천개 컴퍼니 대표이자 유튜브에서는 글천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핏 보면요 글천개를요 이제 대표님 영상 보다 보면은 네. 글천재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냥 글천개예요, 그냥. 저도 제가 천재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게 글을 진짜 1000개 이상 쓰시고 만든 닉네임이신 거잖아요. 실은 한 4, 5만 개를 쓴 것 같습니다. 4, 5만 개요? 예. 와, 원래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꾸준함이 재능을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 재능을 이기진 못해요. 다만 재능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꾸준할 뿐이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글 4, 5만 개를 쓰시고 얼마만큼 수익이 냈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수익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루에 이제 전자책만으로는 이제 1억 그리고 1억을 번다고요? 네, 1억 매출을 나왔었고. 하루에?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단독으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사례로 이제 한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그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1억, 그리고 5천, 그리고 이제 어떤 이벤트 이런 걸 했을 때 7천만 원, 그 뒤로는 자잘하게 이제 몇백 몇천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소득으로만 놓고 보면 한 1, 2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못 벌고 있어요. 글 한 개가 1억 정도, 아니, 글 이북 정도 하나가 1억의 매출을 낼 거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어마어마한데요? 예, 물론 이제 더한 매출이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이템하고 트래픽, 요 두 가지만 있으면, 그 매출은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네. 와, 웬만큼 기성 작가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쪽 씬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글천개 닉네임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주셔서 이제 글 관련된 일만 종사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니시잖아요. 그쵸? 현재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온라인 비즈니스 외로도 다른 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거 이제 제쳐두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천개 컴퍼니라는 걸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마케팅을 이제 기획도 해주고 그다음에 대행도 해주는 그런 이제 종합 마케팅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 홍보가 아니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그럼요.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조단위의 대기업에서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고 와. 그 분야에서도 좀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 리딩 기업들도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뭐 일도 해드리고 있고 막 이런 상태로 있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나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명문대 여기서도 이제 그 대학원 신입생 모집도 저희 쪽에 이제 고맙게도 이제 의뢰를 주셔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글천개 컴퍼니 잘 나가는데요? 실력만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력만큼. 네.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공동 대표 이제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글천개님의 현재 월 수입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개인 사업을 좀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득보다는 이제 회사 매출 이제 좀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매출에 좀 이제 많이 기여를 해야 되고 제가 부속품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역시나 한 1, 2천 정도 이 정도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겸손한 아닙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조금 궁금해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네. 좀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클래스 101에 강의도 하고 그분들이 만든 전자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추세가 약간 조금 다르게 돼서 난 작은 소득도 괜찮지만은 부업으로 내가 조그만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동영상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은 글을 써서 올려서 작게라도 수익을 벌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다양한 회원들과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네. 퍼스널 블랜딩이 되어 있지 않는 개인이 만약에 전자책을 쓰기만 해도 정말로 전자책이 팔릴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좀 내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다, 얼굴이 좀 알려졌다, 이런 걸 뜻하시는 건지. 네네네. 안 팔립니다. 그럼. 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식 산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알리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직관적으로 안 팔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요. 그 지점은 달라요. 이제 뭐냐면 컨텐츠가 좋다라는 게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컨텐츠라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은 이미 돼 있다고 보고 한 개만 팔려도 아마 그런 컨텐츠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이 사람 이거 무조건 뜨겠다. 무조건 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안 팔린다. 판매가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자책 관련해서 컨설팅을 좀 이게 수백 분을 이제 해드리다 보니까 아이템 트래픽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와,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전자책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정말로 팔리는 전자책은 어떻게 정말로 그런 노하우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이거 팔리는 전자책 이것도 광범위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네네. 일단은 내용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걸로 한번 이렇게 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세계관이 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템하고 트래픽. 아이템이 있는 사람이 트래픽이 없다? 안 팔립니다. 트래픽이 있는데 아이템이 없다. 마찬가지로 푼돈밖에는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새 그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좀 약간 이득을 본 케이스인데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아무튼 뭐 그거는 가외의 문제고 요렇게 아이템하고 트래픽 이 두 가지 기준만 놓고 보면 현상이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따라서 잘 팔리는 전자책은 어떻게 쓰냐 이거가 제가 뭐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템 단위죠 이게. 아까 사고를 바꿀 정도의 전자책이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된 전자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요걸 봤어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소아정신과 그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이분께서도 최근에 그 언급을 해주신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그건데 그 정신과에서 흔히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들의 약간 뭐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만한 거, 그 정도 전자책이 이제 대단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행동을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보고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행동만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행동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 뒷단에는 바로 직전 단계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이 직전 단계에는 또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차를 끌고 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뒤에서 빵빵대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저도 바빠 죽겠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빵빵대고 했으면 제가 이 사람 갈 때 만약 보복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근데 반대로 저한테 누가 이제 만약 투트레이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야 승철아 그 뒤에 분이 임산부일 수도 있어. 아니면 진짜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었거든.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럼 제 감정이 아까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뒤에서 이제 빵빵 되더라도 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사정이 급한 분이야. 그래서 행동이 이제 비켜주는, 배려해주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그 사람 행동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뒷단에 들어가서 생각부터 바꿔준다. 이런 점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자책 내용이 정말 좋으려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준다. 이건 일단은 가치는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쉽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원리하고 방법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라면 맛있게 끓여 먹으면 너 인기 된다, 인싸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이는데, 그럼 라면 뒤에 이제 그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뭐, 물이 끓을 때 면을 넣고, 뭐, 건더기 숲을 넣고, 뭐, 각종 그걸 넣고서 이제, 5분 더 끓여서 먹으세요. 그럼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원리고.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전자책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의 신념이나 생각은 그래요. 그래, 너네들은 뭐 잘났으니까 돈 많이 벌겠지. 근데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어떤 생각이 없어. 나는 돈 못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이제 돈 버는 행동을 안 하고, 만약에 좋은 책이나 좋은 강의를 접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전자책을 접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행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정리를 한다면 진짜 가치 있는, 지금 얘기했는데 구식이 아니라 지금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의 그 주제에 맞는 전자책을 쓰시되, 이거를 되게 이해하기 쉽게 적으시면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니까 어떤 돈 버는 일, 뭐 부업, 투잡, 엔잡,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행동도 바뀌시겠죠. 아, 나도 해야지.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벌었다가 또 500만 원, 1000만 원.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 요게 이제 전자책 내용이 요 정도 되면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은 그 이제 지식의 정리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이제 투트레이닝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설명을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는 거를 지식을 잘 정리를 해서, 전자책이라는 건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고 목차가 있고 이 밑에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되게 멋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블로그든 아니면 유튜브든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된 지식을 내 무기 삼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아무 준비 없이 하면 좀 트래픽 활동은 좀 미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팔리는 전자책이 나올 것이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딱 들으니까, 아까 전에 뭐 인지심리 치료, 이게 뭐 굉장히 요즘 핫한 뭐 그런 뭐 이제 소재인데, 그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예. 뭐 투트랙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했더니 그랬더니 저도 딱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좀 사례 위주로도 좀 많이 그 컨텐츠에 담으면은 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점 짚어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팔리는 노하우, 뭐 잘 팔리는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전자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재나 아니면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일단 목적은 인플루언서, 당연하죠. 이제 네.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당연히 인플루언서가 되셔야 되는 게 맞고, 예.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위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마케팅, 뭐 글쓰기, 뭐 업무 생산성, 라이프, 뭐 건강,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좋은 소재고, 왜 좋은 소재냐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안 팔리면 거기다 올려놓지 않겠죠. 그 마트에서도 안 팔리는 물건은 매대에서 빼듯이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넣기 때문에. 다만 야, 그럼 거기에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 한번 카테고리 떠들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주제에 굉장히 다양한 소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에 하나는 걸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좋은 소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네. 좀 그런 플랫폼에 있는 그런 정리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쓰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아, 너무 좋죠. 예. 그쵸.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뭐 예. 이 세상에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아, 진짜로 뭐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잘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런 전자책을 판매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물건을 하나 수입을 하거나 구매 대행을 할 때 무조건 이 플랫폼을 들어가야 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요 정도거든요. 예. 5개가. 네. 그렇다면은 전자책에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까요? 전자책은 그런 거 없어요. 없고, 오, 진짜요? 네. 보통들 유명하다고만 보면, 오늘 제 의견이니까 그냥 편협하게 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보통 크몽 얘기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101 정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플랫폼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아, 좀 다를 수 있겠다. 이게 트래픽이 있니 없니? 이제 내가 트래픽이 있다면 크몽이나 클래스오는 들어가지 마세요. 외부 플랫폼 들어가지 마시고 저랑 그냥 자기 블로그에서 판매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래픽이 없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좋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크몽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판매하시면 되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파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소싱할 수 있어서 근데 이 상품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럴 경우에는 메인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맞고 네. 그런데 내가 유명해 그래서 내가 굿즈를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내 걸 사고 싶어해 그럼 어디에 올라와 있어도 산다 이 말인 거죠. 아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 그렇게 이해할 수 찾아오니까, 있겠네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공들여서 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최소 한 4, 50만 원짜리인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팔리잖아요. 물론 뭐 팔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전자책 가격 설정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뭐 물건 같은 경우는 원가가 뻔히 나오잖아요. 상품 이런 것들은. 근데 전자책은 지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기가 참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떤 노하우로 어떤 뭐 결정 체계로 가격이 만들어질까요? 이것도 체계가 없어요. 아직 어떤 이 전자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고수면 40만 원 받으면 됩니다. 그 한 달에 그 2만 원에 팔아서 20명한테 파느니 한 달에 한 명한테 40만 원에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가치가 맞다면. 그리고 제가 고수가 초보다. 그럼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심도 있게 만들었는데 시간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가격 잘못 정해서 정말 엄청난 욕을 이제 먹으면 어떡하지? 그럼 시장 조사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크몽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그런 컨텐츠들 한번 사서 보시고 내 수준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가격을 초보자라면 내용이 굉장히 좋을지라도 일단은 자기 포트폴리오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뭐 추천드리는 건 일단 후기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떤 판매 제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초반에 판매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경계심을 해제할 수 없으니 일단은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팔고 정 안 팔리면 거기다 플러스 코칭까지 해주세요.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많이 남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부업에 시간을 투입하신다면 뭐 한두 명 정도 이게 많이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좋은 후기가 나오겠죠. 아니 궁금한 게 전자책 같은 경우는 산 다음에 사자마자 한두 시간 봤는데 내 마음에 너무 안 맞거든. 뭔가 돈이 아까워. 그러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많은 판매자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PDF 전자책이라서 당신께 파일을 넘겨드렸으니 환불은 그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라고 쓰긴 했지만 환불을 해줘야죠. 진짜요? 예.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제가 이제 법률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어떤 상품이든지 14일 내로는 환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제가 한 뭐 수천 권을 판매해 왔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마케팅단에서 요거는 무조건 환불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시면 10시간 내로 아니면 뭐 48시간 내로 아니면 열흘 내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그렇게 이제 많이 그런 메시지도 이제 줘봤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제 경험은 뭐냐면 지금까지 거의 1%도 그 환불률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쓰면 이제 매출은 몇십 %가 더 올라가고 때로는 2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른 환불률은 굉장히 이제 낮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네. 그냥 이런 수준이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투트랙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이 너무 떨어진다면 환불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저자가 현재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욕을 하면 좀 상처를 받겠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피드백을 주시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거 받아서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마음은 좀 아프고 한 대 맞은 것 같겠지만 금방 일어서서 이렇게 잘 하실 겁니다. 이게 내 글을 써서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이제 우리 입장인 거고, 당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참 마케팅이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한테 잘 어필하면서 아까 같은 그런 문구를 쓰든 간에 잘 팔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 조금 궁금해요. 예, 저도 뭐 한 500만 원, 2천만 원짜리 책도 보긴 했는데요. 두꺼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요건 뭐 광고나 홍보 아니면 그분의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건 좀 그런 책도 있구나. 이게 왜냐면 확실한 노하우만 들어 있고 그거에 대한 니즈만 있다. 말하자면 극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에 당신 자식을 보내줄 테니까 5억 내세요 하면 돈이 있으면 낼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자식을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근데 서울대 의대에 나왔다면 물론 뭐 그 특정 대학만 뭐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거래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뭐 등가 교환해 예. 갖고 서울대 의대를 가면 5억이 아깝진 않죠. 예, 굉장히. 그리고 이제 반칙을 해서 가는 건 아니고 정말 두드려 패서라도 서울대 의대 보내겠다라는 이거 안 하면 오늘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오케이. 그거 싫어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스파르타 애들은 이제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원하겠지만 부모는 너는 할 때 해야 돼라는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투트레님께서 그 잘 팔리는 마케팅 방법 이거는 만약에 정말 이게 있으면 아마 노벨상 받을 거예요. 아마 탈모약 다음으로 아마 굉장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 명백한 답은 알고 있어요. 제 경험상 뭐냐면 약간 좀 거부감이 들고 우습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고 집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벌써 이제 예.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어요? 지금 전자책은 되게 좋은데 되게 안 팔립니다. 제가 되게 굉장한 우문이었나 보나. 아닙니다. 되게 좋은 질문 주신 거예요. 예. 왜 다 퍼주냐면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바탕인 거지.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집착은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를 향해. 내 이득, 내 돈. 오로지 거기에만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기가 스스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이 균형 잡기가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집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넌 어디 가지 마. 나는 가도 되는데 넌 못 믿겠어. 왜냐면 내가 마음 편해야 되거든. 그럼 돈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판매를 하려고 하고 사랑은 뭐냐면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전자책을 썼으면 다 주세요. 그냥 다 주는 거야. 다 퍼주는 거야. 지금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퍼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지만 다 주면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책이라는 건 아까 전처럼 어떤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다 퍼준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방법 다 알려줘도 새롭게 패키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책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멋진 상품이 하나 뚝딱 나오는 거거든요. 패키징이 잘 돼서 요걸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글청개처럼 다 갖다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퍼줘도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제 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번에 2만 원에 특가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절대 안 보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돈에 대한 집착이 보이거든요. 장사치거든요. 그렇다고 뭐 장사치라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팔 게 있으면 팔아야죠. 그게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전 의무라고 보거든요. 다만 방식은 좀 달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건 어렵지 제 자식이나 사랑하고 부모님이나 사랑하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다 준다라는 마음이 그게 많이 파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 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저는 가끔 들어요. 너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함으로써 도대체 너한테 얻는 게 뭐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거나, 두 번째는 너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다 지나간 지식이지?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글천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정말 가감없이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투트랙은 뭐 먹고 살아? 라고 물어보면은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가보지 못한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아, 어나더 레벨입니다. 아, 네, 예. 그게 저- 맞거든요. 예. 이렇게 퍼주면서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인프라를 내가 만들어도 그 인프라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고 똑같은 주제, 똑같은 트래픽을 받더라도 팔리는 전자책과 안 팔리는 전자책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나는 거기서 그 특징만 캐치해갖고 안 팔리는 방법은 좀 피하고 싶어. 예, 그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가령 온라인 셀링으로 그러니까 소싱 이렇게 해서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돈이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었어. 매출은 10억이고 그러면 그 원리는 요거야. 그리고 실제 방법은 요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앞단에 다 해놓은 아까 이제 가스라이팅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꿈과 희망은 줬는데 이 사람이 실제 사고를 바꿔서 이제 행동까지 바꾸고 나도 이제 굉장히 거상이 되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온라인 셀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동까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